떠내려갈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영화화할 수 있다. 미국의 영화 거장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인류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110여 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화라는 문화예술 장르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됐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향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초기에 어떻게 탄생을 했고 1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해왔을까요?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세계 영화사 기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새로운 예술, 영화의 출현이라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영화평론가이자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전찬일 씨 모시고 도움 말씀 듣습니다. 박수로 만나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영화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볼 텐데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영화사를 알고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 영화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 단순히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알고 어떤 사실을 접할 때와 그 맥락을 전혀 모르고 접할 때는 사실 그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 거고요. 네. 또 그 영화를 즐긴다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사실 영화를 정보와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영화적 지식과 영화적 정보를 갖고 영화를 접한다는 것은 개인적 영화 감상, 아마 기대 이상의 만족도와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일반인들은 영화 역사가 왜 필요할까 싶은데 제 강의의 성패는 결국엔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영화 역사에 대한 것이 학습이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걸 못 느낀다면 이 강의는 실패가 되는 거겠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걸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화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영화를 네.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영화를 보는 차이가 그런 데서 오지 않을까 싶은데 평론가로서 영화를 볼 때 특히나 어떤 점에 집중을 해서 보시나요?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나 대다수의 영화 평론가 및 영화 전문가들이 내러티브 중심으로 영화를 보곤 하는데요. 저는 지나치게 내러티브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영화는 분명히 내러티브 매체입니다만은 동시에 시각 매체이면서 청각 매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영화의 칭의를 생각보다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파악하되 영화의 어떤 시각적 요소들과 청각적 요소들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늘 영화를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부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러티브적인 함이라든지 이데올로기적인 그 의미, 그 넘어서 그 영화의 다양한 그 재미들을 찾아서 즐기고 또 더 나아가서 영화와 다른 그 영화 텍스트들 또는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런 문맥들을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적 맥락이죠. 그런 것을 특별히 좀 주의해서 보라고 강조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영화를 보기 그렇죠. 위해서는 또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아는 것만큼 또 보이니까요. 그렇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네. 영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영화사 기행,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새로운 예술, 영화의 출현 함께 하시죠. 네.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영화사를 우리가 훑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스케치하듯이 개요를 잡는 게 목적인 만큼 한번
세계세 영화사 기행을 떠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영화사 기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영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960년대부터입니다. 이것은 서구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연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영화 연구는 크게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비평과 이론과 역사. 그래서 영화 비평, 영화 이론, 영화 역사 이렇게 세 가지로 영화 연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서구에서 1960년대부터 이제 영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 대상이 비평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80년대로 가면서 역사로 옮겨가면서 영화 연구의 가장 주된 분야가 역사로 자리 잡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구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 역사 하면은 사실은 다른 분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감독들, 그리고 그 감독들이 만드는 중요한 영화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는 게 일반적인 의미의 영화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미학적인 영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영화의 미학사 또는 영화의 예술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 음악이나 문학이나 미술이나 기타 다른 분야의 그 역사 연구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다른 분야랑은 다르죠. 기본적으로 영화의 그 출연은 기술을 그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역사의 또 중요한 분야는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기술사가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영화는 어디까지나 상품이죠. 오락으로서 상품이죠. 그러니까 그 상품으로서의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 그 역점을 둔 그런 연구 방법이 바로 영화의 경제사 또는 경제적 영화 역사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영화 속에 그려지는 일반 사회사입니다. 이때 이 사회사 속에는 뭐 정치라든지 뭐 문화까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사회사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일단 미학사, 이거는 흔히 뭐 예술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영화라는 용어는 그 외국에서 왔죠. 영국, 프랑스 등등 그 이른바 서구 전통 선진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가 크게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무비가 있을 겁니다.